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14일 시험 잘 보셨나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페스티벌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인사말 같은 내용이었어요. Festival, schedule. 자, schedule이라는 단어를 영국식으로 schedule 이렇게 읽어도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거를 뭐 영국 발음으로 하냐, 미국 발음으로 하냐는 점수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competitions, concerts, 그리고 요 단어 요새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exhibit입니다. exhibit. 그래서 exhibit, 그 z 쪽에 강세를 넣어주시고 x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ig로 시작하죠. 발음이 exhibit. 요 단어 발음 연습해 가시고요. 두 번째 지문은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는 내용이었어요. seminar. 그리고 뒤에 ed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ed는 요 단어들에서 바람처럼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focused, focused 하고 너무 세게 focused 이렇게 목소리 내지 마시고 focused, organized, organized, organized 하고 바람처럼 그리고 motivated 여기서는 소리가 좀 더 세게 나죠. motivated 이렇게 ed 들어간 애들이 3개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successful 이런 단어 보였고요.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은 공항이었어요. 비행기 타는 공항.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many people.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연습해가면 제일 도움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묘사를 잘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소들이잖아요. 네, 이런 표현들 많이 연습해가면 많이 연습해갈수록 좋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 having a conversation. 핸드폰을 보고 있다. 폰을 보고 있다. 할 때는 looking at 남자였어요. looking at his phone. 여자면 looking at her phone. looking at 대신에 using 사용하고 있다. 이거 쓰셔도 되죠. using his phone, using her phone.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walking toward the camera. walking toward the camera.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걸어다니고 있다. 이거를 묘사할 때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walking 하셔도 되고 지나가고 있다 해서 passing by 쓰셔도 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시려면 walking in different directions. walking in different directions.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궁금증은 찾아보시고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걸어가고 있을 때는 walking in different directions 라고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을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는 뭐라고 하지? 이게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고 네,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 딱히 찾을 수가 없다. 정확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 하실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이럴 때는요. opposite directions라는 표현을 써서 walking in opposite directions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은 다양한 방향으로 막 걸어갔으니까 walking in different direction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물은 창문, 카트, 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windows, a cart, 그리고 luggage 아니면 뭐 suitcase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음 사진은 작은 창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창고가 저번 주에도 나왔었나요? 네. 어디 앞에서 찍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a small warehouse. 창고가 warehouse. 남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요, 뭐 하고 있고, 한 명은 뭐 하고 있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도 꼭지, 물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tap이라고 해도 되고, faucet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 단어나 쓰시면 되는 거죠. 한 명은 그 faucet에서 water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받고 있는 거죠. Getting water from the tap 하셔도 되고 getting water from the faucet 하셔도 됩니다. 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뭐라 그러죠? Pointing at what 이라고 하죠. Pointing at a white bucket. 하얀색 버켓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pointing at what?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낙엽이 바닥에 많을 때 빗자루 말고 빗자루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명사로 rake 이라고 하고 이거를 동사로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낙엽을 긁고 있으면 he is raking leaves 이렇게 동사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냥 rake을 쥐고 있다라고 할 때는 holding a rake 이라고 명사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빨간 자동차, 잔디, 나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단어 다 알겠죠? 빨간 차 뭐라 그러죠? A red car. 잔디가 뭐예요? Grass. 나무는 뭡니까? Trees. 네. rake하고 뭐 faucet 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한 단어들이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Part 3.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전거 타기라는 주제로 질문 3개가 나왔는데요. 5번 질문은요. when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자전거를 구매한 게 언제냐? 라고 물어보았고 5번 문항의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구매에 만족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나는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두 번째 질문, 그 구매에 만족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했을 때에는 시간도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돌 수도 있고 전체적인 답변의 풍성함이 굉장히 떨어져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를 산 적이 없어도 가장 최근에 자전거 산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가장 최근에 자전거 산 거는 3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구매에 만족했었니? 라는 질문에 네, 그 구매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런 답변이 쉽게 나올 수가 있죠. 6번 질문은 what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 뭐니에요? 공원이 뭐냐고? 이름을 대야 되나? 이름을 댈 수도 있죠. 뭐 지연에서 National Park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 거기에도 질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은 자전거 타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6번 질문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꼭 이름을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름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There is a nice park about 5 minutes away from my house. 아니면 near my house. 이렇게 하셔도 되고 거기가 자전거 타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네, 거기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라고 질문해서 내용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전거 타기가 왜 좋은 장소인지 뭐 한마디 정도 더 해주셔도 좋겠죠. 자전거 타기가 좋은 장소는 주로 왜 자전거 타기가 좋은 장소일까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전거 전용 길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길은 영어로 bicycle path 라고 하셔도 되고 bike trail 이 bike이라는 단어가 자전거라는 뜻도 있고 오토바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누가 봐도 지금 자전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bike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얘 지금 자전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bike trail 하셔도 되고 bicycle trail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공원에는 bicycle trail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추가하셔도 좋겠습니다. 7번 문제. what으로 시작을 했고요. What are some things? 우리 도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었던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아이디어는 make more 아까 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make more bike trails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운전하는 사람들의 education을 조금 더 improv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ush for 무엇 하면 무엇을 조금 푸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push for improved driver's education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향상된 driver's education을 푸시한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 운전 학교를 다니면 운전 학원이라고 하나요? 다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릴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미러를 확인하고 내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education을, driver's education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문 열 때, 주차하고 문 열 때 꼭 확인을 하고 열어라. 이런 educational improve 한다면 그것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safer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표현 좋을 것 같아요. make it mandatory. 의무를 만들어라. make it mandatory for 누구 to 동사 하면 누구가 동사하는 걸 의무화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응용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뭘 하는 거를 의무화시킬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proper equipment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시켜라.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make it mandatory for 누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make it mandatory for 자전거 타는 사람들 to 동사. wear proper safety equipment. 아니면 safety gear 하실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되고 하면 뒤에 such as a helmet, a reflective outfit, 반사되는 아웃핏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이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죠. 평소 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쥐어짜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그래서 아이디어 쥐어짜기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는 Part 3의 마지막 문제, 조금 더 안전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서는. Part 4 볼게요. 이렇게 생겼었고요. 8번 문제, 방 물어봤고요. 날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중에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 얘기해 주시고 날짜 얘기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 수업 4번 명시하면서 오전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거의 10문제 중에 10문제가 오전 아니다, 오후다 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인 거죠. 정보를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질문을 들어도 어쩌고저쩌고 오전 맞지? 이런 질문에 어쩌고저쩌고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만점 나올 수 있는. 근데 눈을 뜨고 정보를 보면서 답변을 하면 더 쉽죠. 시간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는 세션입니다. 라고 시간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10번 문제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소셜 미디어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셜 미디어가 나올 거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준비 시간부터.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가 2번 보였죠. 수업 3번과 수업 7번에 2번 있었습니다.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땐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최근에는 나온 적 없었던 질문입니다. 어떤 회사들은요, 직원들이 회사 근무 시간 동안에 낮잠을 허락해 준대요. 당신은 응시자님이시죠? 당신은 당신의 회사가 이런 policy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근무 시간 동안에 나 낮잠 자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죠. 이게 좋은 질문인가요? 너무 인생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접하고 그냥 웃음만 나와요. 뭐 이게 뭔 질문이야. 회사가 낮잠 자게 해줘야 되나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정성껏 답변을 해야죠. 객관적으로 낮잠 자는 거의 장점과 낮잠을 자는 거의 단점, 이렇게 두 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 제가 써놓을게요. A can protect B from C 하면 A는 B를 보호한다. A는 B를 보호한다. C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A can distract B from C 하면 A는 B를 방해한다. C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에서요, 뭔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 positive하고 protect하고 주로 짝 먹고 다녀요. 같이 다닌다는 거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negative하고 distract하고 주로 같이 다녀요. 예, 그래서 시험에서 내가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 positive랑 protect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negative하고 distract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걸러서 애초부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인 준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낮잠을 자게 해주면 좋다. 이걸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였을 때,
낮잠을 자는 것은 혹은 낮잠을 자게 허락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A 자리에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뭐 집중력? 그쵸. 자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길 것이고 그럼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A는 B를 보호한대요. A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낮잠을 자는 것은 혹은 낮잠을 자게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뭘로부터?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이런 게 C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가셨을 때는 A는 B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도 집중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나면 막 띄용띄용하고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A는 B를 방해한대요. C로부터. A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사람들을 방해해요. 뭘로부터? 효율적인 생산성을 만드는 걸로부터 방해할 수도 있고 뭐 C 자리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항상 양자택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당신은 A가 좋니? B가 좋니? 이렇게 양자택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A의 장점이 뭡니까? 혹은 뭐 딱 집어서 B의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쌍방으로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양자택일,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답변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쪽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난이도는 한 5.5, 6? 요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중간에서 조금 파트 3의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질문 자체가 요새 자주 보이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난이도 6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바이바이.